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한편 지난달에는 SM 주식의 시세 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그룹의 김범수 창업주가 보석으로 풀려났죠. 오늘은 집행유예와 보석에 대해 알아봐요. 집행유예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해당 처벌을 실제로 집행하지는 않고 미뤄주는 제도를 의미해요.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을 미루고 대신 그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받은 것과 같이 동일하게 처리해주는 제도예요. 그렇다면 집행유예 제도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모든 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이를 막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지만 어느 정도 반성과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로서 정상적인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다만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에 둘 순 없겠죠?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판사의 재량으로 내려져요. 범인의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경제적 이유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과가 없는 초범의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러나 집행유예 판결은 유죄 판결이고 형의 집행만 조건부로 미뤄지는 것이므로 전과 기록은 남아요. 보석은 구속되어 재판받는 피고인을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제도를 의미해요. 집행유예는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보석은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자는 무죄로 추정되죠. 따라서 아무리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무죄로 보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보석 신청을 받아주도록 하고 있어요. 피고인이 중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거나 상습적으로 죄를 저질렀을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면 판사는 보석을 받아주어야만 해요.